안녕하세요. 주말 잘 쉬셨습니까? 갑자기 말하는데 말이 막히네. 이번에는 제가 손자병법 어설프지만 제 주식과 연결해서 딱히 여러분들하고 드릴 말씀도 없고 해서 이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목표하는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손자병법 시계편이라고 있죠.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시자. 이 편이 국가 전망과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들에게 매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에게 많은 돈입니다. 15만 원씩 제가 계좌이체 10년 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계좌이체를 자동이체 해놨습니다. 15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들이 15만 원을 자기가 말발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앞으로 10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몇이 될지 모르지만 과거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 종목이 TQQ하고 인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TQQ에 정리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다들 아실 거고요. 이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둘이 합치면 플러스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교토상굴 포트폴리오를 해야 되니까 손자가 손자병법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란 국가의 큰일이며 죽고 삶의 바탕이고 존속과 삶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시작합니다. 시작편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손자병법은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첫 서두에서 전쟁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삶의 죽고 삶의 바탕이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 생사의 바탕인데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손자병법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지금 국가의 존속이 달려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전쟁은 신중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역사적 교훈인데, 그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현대에서도 전쟁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무기의 기술만 바뀌었을 뿐이지 안타깝죠. 이와 빗대서 제 주식 투자죠. 제 주식 투자를 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한평생 살아낸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다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정말 가정 경기가 피폐가 되고 또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저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손자왈 손무도 전쟁이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손자병법을 아마 만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주식 투자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할 건지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빗대서 전쟁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식 투자란 가정의 큰 일이며 또는 가족 전체의 큰 일이며 죽고 삶의 바탕이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로 실패해서 많은 사회적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투기, 또 도박, 같이 어울려서도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희망보다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전쟁도 희망보다는 고통이잖아요. 존속과 삶의 길이죠. 존속,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주식 투자를 실패해서 비극적인 일도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그러니 저는 삶과 죽음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살펴봐야 된다 이거죠. 냉정하게 공부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일단은
망하지 않는데 투자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망하지 않는데. 최근의 경향으로는 일단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당장 10년간 10년 약속했으니까. 중국도 지금 과거 10년은 주식시장에서는 적립시켰다 할지라도 마이너스인데 향후 10년도 마이너스일지도 모르지만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둘 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현재의 편익을 버리고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 상품을 빼고는 투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버리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레버리지 선택을 해서 자동이체하고 아들하고 굳은 약속. 아들 또 입장에서 20년 3월 코로나 터져서 많은 일들을 겪었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급등 종목에도 투자해보고 최근에 나타났던 급등 종목보다 더 심한 급등 종목에 투자를 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쉽다. 돈 벌기가 쉽다. 그래서 전쟁이 너무 쉽다. 한번 이기면 그런 오판에 빠져서 국가가 절단 나기도 하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지금 생각하면 전쟁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읽는 느낌과 예전의 느낌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또 10년 뒤에 손자병법이 또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손자병법은 일종의 병법서라기보다는 주식 투자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문으로 멋있게 쓰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번역본에서 쓰겠습니다. 번역본으로 주제를 정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36개까지 더 많죠. 나와 있는 책 중에서는 82편까지도 있고 또 기타 등등 있는데 최근에 알려진 내용들로 해서 한번 언제 책을 한번 구입해 볼까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하고 안부 인사 전하는 것보다는 또 고전을 통해서 주식 투자의 지혜를 배운다면 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란 가정 경제의 큰 일이죠. 큰 일입니다. 엄청 큰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여야죠. 혼자 투자하시지 마시고 함께 다 모여 가족 전체가 모여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혼자 전쟁도 갑자기 혼자 지도자가 결정해서 전쟁 나가면 그 구성원들은 아주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표적이잖아요. 2월 24일 이전에 작년 2월 25일 22년 2월 25일 이전에 러시아의 전쟁 소식이 있을 거라고는 현대 문명을 겪고 있는 저희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내용이죠. 막상 전쟁이 터지고 지금까지 1년 이상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다 보니까 이런 전쟁을 겪었던 대한민국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좀 더 아픔이 오래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만 전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또 미얀마의 내분 사태도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 등등 해서 전 세계가 알고 보면 시끄럽지 않는 지역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생과 사, 전쟁이란 주식 투자도 그와 버금가는 생과 사에 놓여 있다 생각을 합니다. 생사죠. 저는 아무튼 이번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120번의 약속이 지켜지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중요하지만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요. 이 사이클, 제가 말하는 미국 금리가 다시 1%대 오고
실적장세가 마무리되고 다시 미국이 금리 인상 소식이 들릴 때까지는 이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돌 것 같으니까 옆에 살펴보고 있는 거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전쟁 사이클이 이 투자 사이클이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거기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리가 뭐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죠. 안정이 된 것 같고요. 한두 번 정도는 추가 인상도 시장에서는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손자병법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병법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내용이 좀 미흡할지라도 애교로 봐주시고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준비하고 직접 강의할 때는 자료 준비가 쉽지 않죠. 자료가 풍부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야기거리로서 한번 삼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도 나오겠죠. 자, 오늘의 손자병법에서 1편 시계편의 전쟁의 준비 과정. 전쟁은 인내를 해야 된다는 주식도 똑같죠. 전쟁 인내 없이는 전쟁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인내하고 인내해야 되는 신중함. 정말 전쟁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전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주식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자본주의에서. 그렇다면 정말로 신중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인내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손자병법 하면 4명의 주형이 나오죠. 일단 손무의 오자서, 후대에 지나가서 손자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손빈, 그 손빈의 뒤통수를 친 방연, 이런 역사적인 서사가 어우러져서 내용도 좀 풍부해졌던 것 같습니다. 조조가 가장 좋아했던 병법서 손자병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진 걸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손자병법으로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잠겼죠?